실적이 좋았다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어떤 종목은 좋은 소식을 들고도 벌을 받듯 무너집니다. 오늘 장중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 브로드컴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더 커진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주가는 장중에 10% 안팎을 한 번에 내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지 말입니다. 장중 가격은 360달러 안팎입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10달러 안팎이었고 장중 시가는 380달러 안팎에서 출발한 뒤 장중에 360달러 아래쪽까지 내려온 흔적이 보입니다. 거래량도 7천만 주 안팎으로 크게 찍힙니다. 이런 거래량은 보통 조용한 조정이 아니라 큰 자금들이 동시에 판단을 바꿀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공포라기보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는 장면으로 보는 편이 더 개연성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두 축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은 계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데이터가 막히면 인공지능도 멈춥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길목을 만드는 네트워크 칩, 스위칭과 라우팅 부품, 광통신 부품 같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들이 서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 소프트웨어를 팔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인공지능 성장 수혜와 방어력을 함께 가진 종목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5년 12월 11일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보는 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분기 성적표이고 둘째는 다음 분기와 그 이후를 말해주는 전망, 즉 가이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고 가이던스도 좋으면 주가가 오릅니다.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애매하면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과거를 칭찬하는 상이 아니라 미래를 선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유독 거셌습니다. 이유는 남기는 돈에 대한 의심입니다. 화면에는 매출이 640억 달러 안팎으로 크다는 정보가 깔려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단순한 실적 변동보다는 구조 변화 신호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장중 급락은 바로 그 구조 의심의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는 총이익률입니다. 총이익률은 매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매출이라도 얼마나 남기느냐입니다. 인공지능 매출이 늘어난다는 말이 동시에 총이익률이 눌릴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특히 브로드컴처럼 주가 수익 비율이 높게 형성된 종목은 미래 이익 기대가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기대의 핵심이 인공지능 성장과 함께 더 남긴다는 것이었다면 마진 압박 신호는 그 핵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가설은 제품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큰 고객들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범용 칩보다 자기 용도에 맞춘 주문형 칩을 원합니다. 주문형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객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고객이 대량 구매를 약속하는 대신 가격과 조건에서 강한 협상력을 가집니다. 공급사는 장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가가 낮아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져 총이익률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커져도 남는 돈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고객 가시성입니다. 브로드컴은 인공지능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고객에 대한 언급은 기대를 키우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신규 고객이 생기면 회사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고객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 이름을 숨기더라도 보통 산업이나 규모 같은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기에 설명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고객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고객들의 투자 계획이 바뀌는 순간 매출과 이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고객이 분산될수록 안정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객 확대라는 말 속에 오히려 고객 집중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이 퍼질수록 주가는 더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가능성입니다.
최근 52주 고점이 $410 안팎이었다는 건 좋은 소식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아도 더 좋아야 오릅니다. 조금 좋은 정도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기대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하락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인공지능 성장에서 인공지능 성장의 이익률 구조로 옮겨가는 서사 재평가로 읽힙니다. 기술 지표도 심리를 비춥니다. 상대 강도 지수 열넷 기준이 20대라면 과매도 영역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매도는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팔렸다는 뜻이어서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여러 이동평균선 아래라면 반등이 나와도 위쪽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이니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많은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보다 낮아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반등이 올 때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커도 펀더멘털 미스터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등이 저항에서 꺾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인프라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붐은 결국 누가 얼마나 남기는지로 귀결됩니다. 인공지능 매출이 커질수록 공급사의 마진이 눌린다면 시장은 인공지능 테마를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진 압박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면 오늘의 급락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예정 기업과 코인 종목이 있다면 왜 그 종목이 의심스럽거나 흥미로운지, 어떤 뉴스나 흐름이 마음에 걸리는지 댓글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더 깊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제보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 기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전략은 과매도 반등을 활용하되 손실 통제를 우선하는 접근입니다. 장중 $360 안팎이 핵심 구간이다. 이 구간이 지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짧게 진입해 1차 목표를 $370 안팎으로 둘 수 있습니다. 2차 목표는 $380 안팎입니다. 단기는 370과 380에서 분할로 대응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중기 전략은 서사 확인 후 비중 확대입니다. $380 안팎을 회복하고 지지로 전환하는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구간 대응이 낫습니다. 중기 회복의 기준선은 $390 안팎입니다. 다만 그 수준을 다시 받으려면 인공지능 매출 성장의 마진 구조와 고객 가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장기 전략은 남기는 돈의 증명입니다. 브로드컴이 장기 프리미엄을 되찾으려면 인공지능 성장과 소프트웨어 기반 현금 흐름이 함께 남기는 돈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늘 장중 급락은 변동성으로 흡수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더 낮은 구간에서 새로운 적정가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장중 브로드컴의 미스터리는 한 문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브로드컴은 더 많이 남기는 회사가 되는가, 아니면 더 많이 팔지만 덜 남기는 회사가 되는가? 이 질문이 해소되는 순간 공포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계속 빈칸으로 남는다면 오늘 장중의 급락은 단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